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충북의 선택 4부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후보자 당선 소감과 캠프 분위기,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가량 지난 가운데 개표율이 중반을 넘어간 곳도 있는데요.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 캠프 연결하겠습니다. 안재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자정을 넘긴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지자들이 가득 이곳을 메웠었는데요. 바로 조금 전 캠프로 복귀한 신용환 후보와 함께 당선자 세리머니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신용환 후보는 개표하는 내내 앞서가면서 충북지사를 향해 한 발씩 다가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새로운 미래,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향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우리 위대한 충북 도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충북을 반드시 만들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네, 줄곧 정책 대결을 좀 선언하셨는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충북 민심을 얻은 힘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플랜카드까지 내걸릴 정도로 극심한 네거티브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충북의 미래를 선택하는 현명한 도민들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로 결코 충북을 미래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치, 철학, 비전,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도민들께 실질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용환이 만들어갈 충북 도정 저도 궁금한데요. 도민들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는 충북, 충북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어깨 활짝 펴고 창업도 하고 새롭게 도전도 할 수 있는 충북, 소상공 자영업자분들께서 장사가 잘 돼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충북, 삶의 질이 개선돼서 워라밸까지 편안하게 다 누릴 수 있는 충북, 모든 분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충북으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 또 기업이 살아나는 충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향한 신용환 후보의 힘찬 첫걸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에서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번엔 충북교육감 윤건영 후보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아 기자 나가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충북교육의 미래를 이끌 수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건영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이곳 캠프 열기가 대단한데요. 지금 현장에 자리한 윤건영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예, 지금 뭐 정치 지형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의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 먼저 제 마음을 누릅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 또 교육가정 여러분이 앞으로 기대하시고 저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이해하고 읽고 그것을 새로운 충북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특히 우리 그 후세대들이 원하는 진로 진학이나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 공교육이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후보님을 선택한 표심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갈등이나 요동은 치솟습니다만 저는 충북 유권자님들이 교육은 교육다워야 되고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것을 전제로 투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정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세심히 살피고 읽고 판단해서 앞으로 충분히 새로운 충북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이끌 미래의 충북 교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충북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공부한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그들이 다른 시도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만나서 본인들이 지금 이 모습이 충북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학창시절의 은사님들이나 학창시절 친구들을 더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바람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충북교육은 전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충북교육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육 모델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헌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당선이 확실시된 청주시장 민주당 이장섭 후보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장섭 후보 캠프입니다. 현재 청주시장 선거 개표율은 4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후보가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를 13,00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당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 캠프에서는 결과 발표에 대비한 준비도 하나둘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캠프 안팎에는 지지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고 당선이 확정될 경우 사용할 꽃다발과 축하용품도 한쪽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장섭 후보 역시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표가 조금 더 진행되고 득표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곳에 와서 세레모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청주시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현직 시장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표 막바지로 접어든 현재 청주시 민심의 선택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조금 뒤면 사실상 승부를 가를 결과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장섭 후보 캠프에서 CJB 박원입니다. 네, 이장섭 후보 캠프까지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개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북도지사 선거입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54.9%로 당선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충북교육감 선거입니다. 윤건영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52.7%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맹정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천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56.3%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괴산군수 선거입니다. 송인원 후보가 58.1%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증평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91.2%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이재용 후보 당선됐습니다. 단양군수 선거입니다. 김문군 후보가 64.1%로 당선됐습니다. 보은군수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59.8%로 당선됐습니다. 영동군수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 59.7%로 당선 확실합니다. 옥천군수 선거 보겠습니다. 민주당 황규철 후보가 62.4%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수 선거입니다. 민주당 김명식 후보가 54.7%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음성군수 선거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59.9%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선 소감 한번 보겠습니다. 충주시장 음성군수, 괴산군수 당선인들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충주의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충주사위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정말 일 잘하는 모습 맹정섭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선 9기는 중단 없는 도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상상대로 음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동에 제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과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계산 국민이 네 편 내 편 없이 이제 하나를 똘똘 뭉쳐서 계산군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번에는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와 CJB 이윤영 기자와 함께 충북 지방선거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 이재표 대표님을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네, 김원일 교수님은 보내드리고 다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국 판세 속에서 충북의 선거 결과가 가지는 의미, 독자적인 의미라면 좀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역시도 네. 충북의 표심 안에 전국의 표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했다라는 바로미터다. 네, 네. 그걸 확인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난 4년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된 걸 떠나서 일단 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을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 현상 나타났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충주시장의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이제 동시지방선거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 31년이 흘렀거든요. 네. 그 동안에 충주는 유난히 시장 선거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3번 더 했거든요. 11번 선거를 하는 동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게 2010년 단 한 차례였고 그 후보조차도 당선 뒤에 딱 1년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31년 역사에서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간은 딱 1년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표심의 변화를 보인 것이 지난 대선부터 시작된 더 멀리 보면 그전 총선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약간 상승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처가가 충주 산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어찌 보면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네. 북부 지역 표심이 좀 변화한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전 투표율이 30% 넘는 데가 5군데였는데 네. 그 중에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4군데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거든요. 예, 이 부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많이 투표했고 또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인데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거는 되게 이례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이랑 확실히 다른 양상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충북의 투표율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59.6%로 나왔는데요. 지역별로는 이제 보은구는 75.6%, 네. 도내 최고치고 청주시 흥덕구는 55.1%로 최저치인데 좀 극명한 온도차 어떻게 좀 이유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북 선거 지형의 고질적인 도농 격차 그리고 인구 구조의 거울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한 보은군이 유권자 8만 6천 명 중에서 무려 75%가 넘는 4만 9천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 보은을 비롯해서 단양이 지금 71%를 기록했고요. 영동도 7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농촌 지역의 높은 투표율이 고령층 중심의 탄탄한 투표 성향, 또 내선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끈끈한 지역 연고주의 조직력이 발동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저치를 기록한 청주 흥덕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가 젊은 층, 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젊은 유권자층이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가 팽배하면서 투표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방어적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도농 간에 무려 20%포인트가 넘는 이런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은 향후 충북 선거가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네. 그 흐름과 오늘 충북 선거 결과
좀 어떤가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의 100% 일치했다고 봐야 될것 거의 같아요. 일치했다. 네, 네. 일치했습니다. 일치했는데 좀 특이한 현상은 네. 그 표차가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진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보였는데 어딘가. 막상 이제 투표함 열어보니까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옥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뭐 20% 이상 벌어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국민 기본소득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번 공약에서도 그 황교철 현 군수 후보의 경우에는 네. 이제 국가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걸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후보는 또 그건 아니다.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받아본 분들의 어떤 갈리는 게 선택이 아닐까. 네. 이제 분명히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충주와 달리 2014년, 18년에도 민주당 시장을 뽑았던 지역인데 여기 사실 제천의 표심은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단체장을 뽑거나 국회의원 뽑을 때는 가끔씩 그 뜻밖의 투표를 하는 곳이 제천인데 제천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민주당이 좀 우세한 건 분명했지만은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굉장히 좀 큰 표 차를 좀 보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괴산인데 괴산은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접전일 것으로 여론조사 나왔고 아까 그 출구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표차는 거의 17% 정도가 벌어졌다라는 것도 매우 놀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아무래도 그 적은 지역들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들의 경우에 그 후보들에 대한 파악이 유권자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인물 선거를 했다. 또 뭐 최근에 어떤 그 군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보고 후보를 잘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천도 얘기하셨지만 뭐 충주와 제천은 네. 보수세가 강한데 이번에 그렇죠. 사실 그 민주당 후보들이 좀 승기를 굳혔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접전인데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선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요. 청주, 충주, 제천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를 점했습니다. 네. 청주는 앞서서 지금 저희가 캠프에서 이장섭 후보가 13,000여 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신용환 후보의 파란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느꼈던 야당 지지층이 이범석 후보 측으로 무섭게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상의 그런 어떤 격차를 막 많이 줄였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요. 네. 반면에 충주하고 제천은 정말 이 전통 보수 강세 지역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충주시의 경우 우건도 시장이 1년 집권한 이후에 15년 만에 진보 출신의 충주시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천은 전 현직 시장 간의 리턴 매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행정적 과오나 도덕적 흠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후보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책 대결보다는 전형적인 과거 비방이라든가 뭐 네거티브전으로 얼룩진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무소속의 송수연 후보의 표심 분산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결국 전현직 시장을 향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행정 평가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이제 당선인들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충북 발전을 위해서 이제 뽑힌 당선인들은 4년 또 열심히 일을 할 텐데요. 기대되는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네. 충북이 이 집권당이 바라는 표심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거꾸로 지역 발전을 위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넓게 열렸다라는 건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 좀 중요한 지역의 문제들, 현안들, 특히 이제 충북의 미래, 앞으로 4년 뒤에 충북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5국 3특 논의나 이런 것들에 충북이 거의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데 일단 그 뭐 대통령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생각들을 좀 표명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해서 중앙 정부와 활발히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염려가 되는 거는 그 도의회의 경우에 소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네. 아직 뭐 결과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또 이번에 아마 민주당 성향의 그 도의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매번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의회가 견제 역할이라기보다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전국 동시지방 선거보다는 그 단체장과 의원들을 따로 뽑아서 네. 서로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드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CJB 이윤영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2026 충북의 선택, 길고 길었던 선택의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성적표를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충북의 4년, 따뜻한 응원과 또 냉철한 평가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충북의 선택 4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